여러분,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했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이혼을 인생의 실패라고 말하죠. 하지만 저에게 그날 밤은 가장 찬란한 승리의 순간이었어요. 저는 지금의 자유를 얻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옥 같았어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점점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왜 그토록 오래 참았을까요? 왜 그 수많은 모욕의 순간들을 그냥 넘겼을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 지옥에서 빠져나왔는지도요. 일부 모래성의 균열. 결혼 초기만 해도 괜찮았어요. 아니,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겠죠. 첫 번째 균열은 결혼 6개월 차에 찾아왔어요. 그날은 제 생일이었어요. 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저녁을 함께 하셨죠. 엄마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신 정성스러운 음식들을 가져오셨고, 아빠는 시아버님께 드릴 선물을 정성스럽게 포장해 오셨어요. 고급 한지로 직접 포장하신 전통차 세트였어요. 남편은 그 선물 상자를 받아들고는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기분 나빴죠. 장인어른, 이거 정말 정성스러우시네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솔직히 이런 전통적인 건 좀 안 드시거든요? 차보다는 위스키를 더 좋아하시는데. 그래도 정성은 감사하죠. 그 순간 아빠의 표정이 굳는 걸 봤어요. 한 달 월급의 반을 들여 준비하신 선물이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얼른 끼어들었죠.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가 얼마나 정성껏 준비하신 건데. 아니, 내가 뭐 나쁜 말 한 게 아니잖아. 그냥 우리 아버지 취향을 얘기한 거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장인어른도 괜찮으시죠? 아빠는 괜찮다고 웃으셨지만 그날 밤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아야, 너네 시댁에서는 우리가 좀 부족하게 보이는 것 같구나. 무슨 소리예요, 엄마. 남편이 그냥 실수한 거예요.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게 실수가 아니라는 거요. 두 번째 균열은 그로부터 석 달 후였어요. 주말이었고 저는 회사 일로 지쳐서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죠. 엄마였어요. 손에는 김치며 반찬이며 가득 담긴 커다란 보냉백을 들고 계셨고요. 우리 딸 요즘 야근 많다며? 엄마가 반찬 좀 해왔다. 너무 고마웠어요. 사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편의점 도시락으로만 버티고 있었거든요. 남편도 야근이 잦아서 집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죠.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신나서 엄마가 싸주신 반찬들을 보여줬어요. 여보, 우리 엄마가 반찬 엄청 많이 해주셨어. 이제 한동안은 밥 걱정 없겠다. 남편은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 용기들을 하나하나 꺼내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이거 좀 봐. 장모님은 왜 맨날 이렇게 토속적인 반찬만 싸주시는 거야? 김치도 왜 이렇게 빨개? 우리 엄마 김치는 색도 이쁜데. 이건 뭐 시골 장터에서 파는 것 같잖아. 뭐라고? 아,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세련되지 못하다는 거지. 우리 엄마는 반찬도 되게 깔끔하게 담아주시거든. 이건 좀 정리가 안 된 느낌?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에게 화를 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너무 예민하다고 자기는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말한 것뿐이라고 했죠. 너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 많지? 내 말을 너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 나는 그냥 우리 엄마 반찬이 좀 더 깔끔하다고 말한 것뿐인데. 뭐가 문제야? 문제가 뭐냐고요? 모든 게 문제였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그걸 명확히 깨닫지 못했죠. 세 번째 균열은 결혼 2년 차에 왔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편찮으셨어요. 엄마는 매일 병원에 계셨고 아빠도 회사 끝나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셨죠. 저도 주말마다 병원에 가서 간호를 도왔고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엄마한테 전화가 왔죠. 서아야, 할머니가 많이 좋아지셔서 내일 퇴원하신대. 우리 다 같이 외식이라도 할까? 할머니가 네 얼굴 보고 싶어 하시는데. 저는 너무 기뻤어요.
할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저를 무척 아껴주셨거든요. 바로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내일 우리 할머니 퇴원하시는데 가족들이랑 식사 약속 잡았어. 같이 가자. 그런데 남편의 표정이 굳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일? 내일은 안 돼. 우리 엄마가 우리 오라고 하셨어. 아버지 생신 준비 도와달라고. 시아버님 생신이 언제인데? 다음 주 화요일이야. 근데 미리 준비할 게 많다잖아. 그럼 내가 할머니 혼자 뵙고 끝나면 시댁으로 갈게. 야, 그게 말이 돼? 우리 부모님이 오라는데 니네 할머니 뵙는 게 먼저야? 우선순위를 좀 생각해봐.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여보,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당연한 말 했잖아. 결혼했으면 시댁이 우선이지. 니네 친정은 네가 없어도 되잖아. 근데 우리 부모님은 나보고 꼭 오래. 너까지 있어줘야 한대. 내 할머니가 한 달 넘게 입원해 계셨어. 겨우 퇴원하시는데 내가 안 가면 안 되는 거 아냐? 그건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가시면 되지. 왜 꼭 네가 가야 해? 나는 우리 부모님이 더 중요해. 너도 이제 좀 철들어. 그날 저는 혼자 부모님을 뵈러 갔어요. 남편은 시댁에 갔고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물으셨죠. 손주 사위는? 할머니, 손주 사위가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왔어요. 다음에 꼭 같이 올게요. 엄마의 씁쓸한 표정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 이후로 비슷한 일들이 반복됐어요. 아니, 점점 더 심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남편은 제 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은근히 하지만 분명하게 무시했어요. 얼핏 들으면 농담 같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명백한 모욕이었죠. 장모님, 이번에도 멸치볶음 해주셨네요? 우리 엄마는 요즘 유행하는 반찬들 많이 하시던데. 유튜브 보고 배우신대요. 장인어른, 그 차는 좀 오래된 모델 아니에요? 요즘은 다들 전기차 타던데. 우리 아버지도 올해 테슬라로 바꾸셨어요. 장모님, 그 옷 어디서 사셨어요? 동대문? 우리 엄마는 백화점에서만 사시는데 역시 세대 차이가 있나 봐요. 저는 그럴 때마다 남편을 제지했지만 남편은 항상 똑같은 말만 했어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나는 그냥 대화하는 거야. 네가 너무 피해의식이 있는 거 아니야? 피해의식이라고요? 남편 말투가 싸가지 없게 들렸던 건 저만 그런 게 아니죠? 결혼 3년 차가 되었을 때 저는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팀장으로서 완벽해야 했고, 집에서는 며느리로서 완벽해야 했고, 친정에서는 딸로서 웃어야 했죠. 그 사이에서 정작 저 자신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입원하셨어요. 큰 병은 아니고 담석 제거 수술이었는데 남편은 난리가 났죠. 당연히 저도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3일 밤낮을 병원에서 간호했고요. 그런데 퇴원하시는 날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아야, 네가 우리 도연이 만나서 참 다행이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아파도 병원도 안 온다던데. 저는 그냥 웃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후 제 엄마가 넘어지셔서 발목을 삐셨어요. 심하게 붓고 아프셔서 병원에 가셨는데 인대가 늘어나셨대요. 한 달은 깁스를 하고 계셔야 한다고 했죠.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엄마가 다치셨어. 나 주말에 친정 가서 좀 돌봐드려야 할 것 같아. 뭐? 주말에? 이번 주말에 우리 고모네 가기로 했잖아. 그게 엄마가 많이 불편하셔서. 다음 주에 고모님 뵈러 가면 안 될까?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야, 장모님은 장인어른이 계시잖아. 네가 꼭 가야 해? 근데 고모는 우리 둘 다 오래. 내가 혼자 가면 뭐라고 하시게. 우리 엄마가 다쳤다니까? 발목 삔 거잖아. 그게 뭐 대수야. 우리 엄마는 수술까지 하셨는데 넌 그때 3일 밤낮 병원에 있었잖아. 근데 장모님 발목 삔 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야 돼? 저는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툭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사실을 말한 거지.
객관적으로 봐봐. 우리 엄마는 수술이었고 장모님은 발목 삔 거잖아. 당연히 정도가 다르지. 당신, 진짜 정 떨어지게 얘기하네. 저는 그날 혼자 친정에 갔어요. 엄마는 소파에 누워 계셨고, 아빠는 서툴게 식사 준비를 하고 계셨죠. 제가 들어서자 엄마는 일어나려고 하셨어요. 딸, 너 오늘 시댁 가는 거 아니었어? 엄마가 다쳤는데 어떻게 가요? 사위는? 바빠서요. 엄마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이후 남편의 태도는 더 대담해졌어요. 이제는 부모님 앞에서 대놓고 무시하는 말들을 했거든요. 명절 때였어요. 친정과 시댁을 오가며 인사를 드려야 하는 날이었죠. 저희는 먼저 친정에 들렀어요. 엄마가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신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고요. 식사를 하던 중에 남편이 말했어요. 장모님, 이 나물은 어디서 사신 거예요? 좀 질긴데요. 직접 했는데. 입에 안 맞니? 아,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요. 그냥 우리 엄마가 해주신 나물이 좀 더 부드러웠던 것 같아서요. 장모님 손맛은 좀 강한 편이신가 봐요. 저는 젓가락을 놓았어요. 여보, 그만 먹어. 나가자. 왜? 나 아직 배 안 불렀는데. 지금 당장 나가자고. 밖으로 나온 저는 남편에게 쏘아붙였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뭘 잘못했는데? 나 사실대로 말한 거잖아. 진짜 좀 즐기던데.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해도 되는 말이 있고 안 되는 말이 있어. 당신, 도대체 왜 그래? 나는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야. 솔직한 게 죄야?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예민한 게 아니라 당신이 무례한 거야. 당신, 우리 부모님한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알아? 상처? 뭔 상처? 나 진짜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말해봐. 구체적으로 말하라고요? 지난 4년간의 모든 순간들을 다 나열해야 할까요? 저는 그날 남편과 크게 싸웠어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했죠. 저는 시댁에도 가지 않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아야, 너 괜찮니? 응, 엄마. 괜찮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하다. 왜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더 잘 키웠어야 했는데. 네가 저런 대접을 받을 아이가 아닌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해야 할 사람은 엄마가 아닌데. 잘못한 건 엄마가 아닌데. 엄마 잘못 아니야. 서아야, 너 정말 행복하니?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행복하냐고요? 저는 행복한 척하느라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2부. 폭발의 순간. 결혼 5년 차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아빠의 회갑이었어요. 엄마는 몇 달 전부터 준비하셨죠. 조촐하게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당연히 남편에게도 말했고요. 여보, 다음 달 15일이 우리 아빠 회갑이야. 꼭 시간 비워줘. 알았어. 그때쯤이면 프로젝트도 끝날 것 같은데. 그런데 일주일 전에 남편이 말했어요. 서아야, 15일에 회사 워크샵 간대. 못 갈 것 같아. 뭐? 아빠 회갑인데? 나도 어쩔 수 없잖아. 팀장이 참석하래. 여보, 아빠 회갑은 평생 한 번인데. 워크샵은 다른 때도 있잖아. 야, 회사 일이 더 중요하지. 장인어른도 이해하실 거야. 내가 사정 설명하면 되잖아. 저는 그때 처음으로 명확하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라는 걸. 그래서 저는 남편 몰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회갑 당일 남편은 정말로 워크샵에 갔어요. 저는 혼자 친정에 갔고요. 아빠는 괜찮다고 웃으셨지만 자리에 딱 하나 빈 의자가 있는 게 너무 눈에 띄었어요. 식사 후 엄마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서아야, 너 정말 괜찮은 거지? 응, 엄마.
곧 다 해결될 거야. 일주일 후 저는 부모님을 저희 집으로 초대했어요.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요. 남편은 처음에는 싫어했지만 제가 강하게 요청하자 어쩔 수 없이 승낙했죠. 딱 2시간만. 알았지? 나 피곤해. 알았어. 2시간이면 돼. 그날 오후 부모님이 오셨어요. 엄마는 또 반찬을 잔뜩 싸오셨고 아빠는 남편이 좋아할 만한 술을 사오셨죠. 식사는 평화롭게 진행됐어요. 남편도 그날따라 얌전했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계속 시계를 보고 있다는 걸.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는 걸.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죠. 남편은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환해졌어요.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네,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갑자기 오신대. 30분 후에 도착하신대. 뭐? 깜짝 방문이래. 서아야, 어떡하지? 남편의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남편은 갑자기 안절부절 못했어요. 그러더니 부모님께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죄송한데요. 남편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저는 끼어들었어요. 여보, 뭐 걱정돼? 우리 부모님이랑 시부모님이랑 같이 계시면 되잖아. 그게 집이 좀 좁지 않아?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남편은 말을 흐렸지만 저는 정확히 알았어요. 남편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부모님도 아셨던 것 같아요. 아빠가 먼저 일어나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만 가봐야겠구나. 사돈어른들이 오신다는데 우리까지 있으면 불편하시겠지. 아빠. 하지만 남편이 너무나 빨리 대답했어요. 아, 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좀 예민하신 편이라서요. 갑자기 많은 분들이 계시면 불편해하실 수도 있고. 그 순간이었어요. 남편이 진짜 본색을 드러낸 건.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집이 좀 어수선하잖아요. 어머님이 싸우신 반찬 용기들도 정리해야 하고. 우리 어머니는 집이 깔끔한 걸 좋아하시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빨리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남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도 피곤하시잖아요. 이미 2시간 넘게 계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아마 밤늦게까지 계실 거예요. 두 분이 다 계시면 너무 복잡하고. 뭐 아시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로, 수치심으로, 그리고 묘한 해방감으로. 부모님은 황급히 짐을 챙기셨어요. 엄마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고 아빠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죠. 저는 현관까지 배웅을 나갔어요. 엄마, 아빠. 괜찮다, 서아야. 우리 그냥 갈게.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거실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이미 청소기를 꺼내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놓고 가신 반찬 용기들을 부엌 구석에 쌓아놓으면서 말이에요. 휴, 다행이다. 우리 엄마 오시기 전에 정리 끝냈네. 서아야, 너도 좀 도와줘. 소파 커버 좀 다시 펴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아니, 웃음이라기보다는 허탈한 한숨이었을까요? 여보, 나 질문 하나만 할게. 응? 빨리 해. 우리 엄마 곧 오신다니까. 당신, 지금 우리 부모님한테 뭐라고 한 거야? 뭐라고 하긴. 사실대로 말한 거지. 우리 엄마가 오시는데 장인어른, 장모님까지 계시면 불편하잖아. 불편한 건 누구야? 시어머니? 아니면 당신? 둘 다지. 우리 엄마는 예민하신 분이야. 다른 사람들 많으면 스트레스 받으신다고. 그래서 내 부모님을 쫓아낸 거야? 쫓아낸 게 아니라 상황을 설명한 거지.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너희 부모님도 이해하셨잖아.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해하셨을 것 같아? 당신 우리 부모님 표정 못 봤어? 그건 좀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우선순위가 있는 거지. 우리 부모님이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
당연하지. 결혼했으면 시댁이 친정보다 중요한 거 아니야? 저는 그제야 명확하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걸. 알았어. 당신 말이 맞아. 그래, 네가 이해해줘서 다행이다. 자, 이제 빨리. 그런데 말이야.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나도 당신한테 들려줄 게 있어. 뭔데? 빨리 해. 엄마 곧 오신다니까. 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30분 전 남편이 부모님께 했던 말들이 그대로 흘러나왔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집이 좀 어수선하잖아요. 어머님이 싸우신 반찬 용기들도 정리해야 하고, 우리 어머니는 집이 깔끔한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도 피곤하시잖아요. 이미 2시간 넘게 계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아마 밤늦게까지 계실 거예요. 두 분이 다 계시면 너무 복잡하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너, 이거 왜 녹음한 거야? 증거 확보. 당신은 맨날 내가 예민하다고, 과민 반응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증거를 모았어. 저는 핸드폰을 흔들었어요. 당신이 우리 엄마 반찬을 비급이라고 한 것도, 토속적이라고 한 것도, 아빠 선물을 무시한 것도, 할머니 퇴원보다 시댁 심부름이 중요하다고 한 것도 다 여기 있어. 서아야, 진정해. 내가 좀 말실수를 했을 수는 있지. 근데 그걸 녹음까지 하냐? 말실수? 5년 동안 매일같이 말실수를 반복적으로 한 거야? 초인종이 울렸어요. 시부모님이 도착하신 거죠.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문 쪽을 보다가 저를 봤어요. 서아야, 제발. 이거 우리 부모님한테는 비밀로 해줘. 응? 우리 둘이 조용히 해결하자. 비밀로? 저는 웃었어요. 당신, 아까 뭐라고 했지? 우리 부모님은 복잡하다고 했잖아. 집이 어수선해진다고. 그런데 시부모님은 괜찮은 거야? 그건. 당신 부모님은 예민하시니까 배려해야 하는데, 내 부모님은 이해해야 하는 거고? 초인종이 다시 울렸어요. 더 길게, 더 강하게. 여보, 제발. 우리 이따가 천천히 얘기하자. 지금은. 아니. 저는 현관문으로 걸어갔어요. 지금 해결할 거야. 바로 지금. 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서 계셨죠. 어머님, 아버님, 어서 오세요. 서아야, 갑자기 와서 미안하구나. 근처까지 왔다가 그냥 얼굴이나 보고 가려고. 아니에요. 마침 잘 오셨어요. 제가 두 분께 꼭 여쭤볼 게 있었거든요. 저는 시부모님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남편은 제 뒤에서 제 팔을 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뿌리쳤죠. 앉으세요, 어머님, 아버님. 무슨 일이니? 표정이 안 좋은데. 저희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신 것 같으세요? 뭐? 갑작스러운 질문에 시어머니가 당황하셨어요. 사돈어른들 말이냐? 뭐 좋은 분들이시지. 착하시고. 착하기만 한가요? 비급이고 토속적이고 복잡한 분들 아니신가요? 서아야, 그게 무슨. 제 남편, 아니 어머님 아들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제 부모님에 대해서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스피커를 켰어요. 첫 번째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결혼 6개월 차 생일날의 녹음이었죠. 장인어른, 이거 정말 정성스러우시네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솔직히 이런 전통적인 건 좀 안 드시거든요. 차보다는 위스키를 더 좋아하시는데. 뭐, 그래도 정성은 감사하죠. 두 번째 파일. 장모님은 왜 맨날 이렇게 토속적인 반찬만 싸주시는 거야? 김치도 왜 이렇게 빨개? 우리 엄마 김치는 색도 이쁜데. 세 번째 파일. 당연하지. 결혼했으면 시댁이 친정보다 중요한 거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 30분 전에 녹음.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집이 좀 어수선하잖아요. 어머님이 싸우신 반찬 용기들도 정리해야 하고, 우리 어머니는 집이 깔끔한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도 피곤하시잖아요. 이미 2시간 넘게 계셨는데, 두 분이 다 계시면 너무 복잡하고,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었고 시어머니는 아들을 쳐다보고 계셨죠. 도연아, 이게 뭐니? 엄마, 내가 좀 말을 잘못한 게 아니야. 생각이 잘못된 거지. 제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는 지난 5년 동안 남편의 이런 말들을 참아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말실수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제 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남편은 어떻게든 두 분을 깎아내렸어요. 시댁과 비교하면서요. 서아야,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대체 왜 제 부모님은 이런 심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왜 시댁의 사소한 일이 친정의 중요한 일보다 우선인지, 왜 제 부모님은 이해해야 하는데 시부모님은 배려받아야 하는지. 시어머니가 아들을 돌아보셨어요. 도연아, 정말 그랬니? 사돈댁 분들한테? 엄마, 나는. 대답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죄송합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죄송하다고? 누구한테? 아버지한테요. 나한테 사과할 게 아니잖아. 사돈어른들이랑 며느리한테 해야지. 하지만 장인어른, 장모님은 지금 안 계시잖아요. 저는 그때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죠.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는 화상통화 채팅이 켜져 있었고 거기에는 부모님이 계셨어요. 엄마, 아빠, 다 들으셨죠? 서아야,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순간 거실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이 소리쳤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오늘 왜 이 자리를 만들었는지 아세요? 남편이 방금 제 부모님을 집에서 쫓아냈거든요. 어머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제 부모님이 복잡하고 어수선하다면서요. 뭐라고?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도연아, 네가 정말 그랬어? 아버지, 너 지금 당장 사돈댁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 아버지, 닥쳐.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니?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라고? 시어머니도 우셨어요.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습니다. 화면 너머로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사돈댁 잘못이 아니에요. 그저 저희 딸이 고생이 많았네요. 엄마, 서아야, 이제 그만 참아라. 네 인생이야. 네가 행복해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죠. 이게 뭐니? 시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이혼 합의서예요. 뭐?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너 지금 정신 나갔어? 아니,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거야. 5년 동안 미쳐 있었던 거지. 당신한테 이 결혼에.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재산 분할, 위자료 다 포기할게. 나는 아무것도 안 가져갈 거야. 대신 딱 하나. 당신이 우리 부모님께 무릎 꿇고 사과하는 거. 그것만 해줘. 서아야, 제발. 남편이 제게 다가왔지만 저는 살이 닿기로 싫어서 한 걸음 물러섰어요. 그리고 하나 더. 이 녹음 파일들 당신 회사에 알려도 돼? 뭐? 당신 회사에서 가족 친화 정책 내세우잖아. 임원들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그런데 당신은 처가를 이렇게 대하는데 그게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너 지금 날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야. 당신이 선택해. 우리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혼하든지 아니면 이 모든 게 세상에 알려지든지.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도연아, 네가 사과해라. 당장. 아버지, 내 말 안 들려? 당장 사돈댁에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님, 저 사람 갱생이 안 될 것 같네요. 서아야, 저는 이미 집을 구했어요. 내일 이사 가요.
서류에 사인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님 체면, 사회적 지위. 그거 잘 지켜봐요. 앞으로 당신 혼자서.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두 분은 나쁜 분들이 아니었어요. 다만 아들을 너무 사랑하신 거죠.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을 무시해도 된다는 특권으로 이어진 게 문제였지만요. 서아야, 우리가 미안하다. 우리가 몰랐어. 시어머니가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알았어도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어머님 문제가 아니라 남편의 문제니까요. 그는 평생 이렇게 살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보면서요. 저는 현관으로 향했어요. 남편이 제 팔을 잡았죠. 서아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변할게. 진짜 변할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변한다고? 당신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 5년 동안 수백 번 기회를 줬지만 당신은 매번 예민하다, 과민 반응한다고 했잖아. 이제 나는 지쳤어. 당신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내가 떠나는 게 더 쉬워. 그럼 우리 5년은 뭐야? 다 무의미한 거야? 무의미한 게 아니야. 교훈이었어.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걸 배웠으니까. 저는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할게. 당신이 우리 부모님한테 한 말들, 그거 있잖아. 그게 바로 당신의 진짜 모습이야. 솔직한 게 아니라 무례한 거야.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처 주는 거야. 그 차이를 평생 모르고 살 거면 아무도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할 거야.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고 밖으로 나왔어요. 밖은 추웠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저는 그날 밤 친정으로 갔어요. 부모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저를 안아주셨죠. 엄마, 아빠, 내가 다 미안해. 뭐가 미안하니? 네가 잘한 거야. 나 때문에 상처받으셨잖아요.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서아야, 엄마는 오히려 자랑스럽다. 네가 너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서.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3부. 예상치 못한 반전.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새 집으로 이사를 했고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서아야,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저는 카페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많이 수척해 보였죠. 뭔데? 서아야, 나 다 정리했어. 뭘? 우리 부모님한테 가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했는지 다 말했어. 그리고 너희 부모님께도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과드렸어. 저는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정말? 응. 그리고 회사도 그만뒀어. 뭐? 나 승진 탈락했어. 네 말이 맞았어. 회사에 소문이 퍼졌더라. 내가 처가를 어떻게 대했는지. 임원진에서 나를 가족 가치를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으로 낙인 찍었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네가 그만둔 거야? 아니, 권고사직 당했어. 어차피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더 이상 승진할 수 없다고 하더라. 차라리 지금 나가는 게 낫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커리어도 체면도 가족도 다 잃었어. 그래서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했어요. 그래, 미안하다는 거 알았어. 그런데 그게 뭐가 달라져? 서아야, 제발 한 번만 더. 싫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지금 이렇게 변한 건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야. 모든 걸 잃어서야. 만약에 회사에서 잘리지 않았거나 부모님께 혼나지 않았으면 당신은 여전히 날 무시하고 있을 거야. 아니야, 나는
당신은 후회하는 게 아니야. 그냥 혼자가 되는 게 무서운 거지. 근데 어째 나는 이미 5년 동안 혼자였어. 당신 옆에 있었지만 나는 늘 혼자였다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날 붙잡지 마. 당신은 이제 당신 인생을 살아. 나도 내 인생을 살 거고. 서아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카페를 나서는데 누군가가 저를 불렀어요. 서아 씨. 돌아보니 남편의 회사 여자 동료였어요. 김수연 과장이라는 사람이었죠.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기, 혹시 시간 있으세요? 할 말이 있어서요. 우리는 카페 한쪽에 앉았어요. 뭔데요? 사실은 제가 도연 씨 이야기를 회사에 퍼뜨린 사람이에요.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요? 김 과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도연 씨가 회사에서도 비슷했거든요. 후배들한테, 특히 여자 후배들한테 너희 집안은 이래서 안 돼. 너희 부모님은 좀 촌스럽다 이런 식으로 말하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후배가 울면서 사직서를 냈어요. 도연 씨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마침 도연 씨가 자기 처가 이야기를 술자리에서 자랑스럽게 하더라고요. 우리 장모는 너무 토속적이다. 장인은 좀 촌스럽다 이런 식으로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래서 그걸 녹음해서 임원진에 제보했죠. 이런 사람은 승진시키면 안 된다고. 과장님. 죄송해요. 제가 서아 씨한테 피해를 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냥 이런 사람이 더 이상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볼 수 없었어요. 저는 김 과장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감사해요. 덕분에 여러 사람이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김 과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에요. 서아 씨, 앞으로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저는 새집 베란다에 서 있었어요. 한강이 보이는 이 작은 공간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어요. 그런데 그때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아야, 너 지금 유튜브 좀 켜봐라. 왜? 네 남편 그 잘렸다던 회사 유튜브에 나왔더라. 저는 황급히 유튜브를 켰어요. 그리고 경악했죠. 저는 오늘 제 잘못을 고백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제 아내와 처가 식구들을 무시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제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후배들을, 특히 집안 배경이 화려하지 않은 동료들을 차별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모든 직책에서 사임하며 상담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상처 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남편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멍하니 화면을 보다가 핸드폰이 울리는 걸 들었어요. 남편이었죠. 서아야, 봤어? 응, 봤어. 나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지?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리고 이제 알겠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 왜 갑자기 이런 짓을 한 거야? 짓이 아니야.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야. 서아야, 나는 너한테 용서받으려고 이러는 거 아냐. 그냥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싶었어.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 아니, 이건 변화가 아니라 자포자기 아닐까? 이혼은 정리됐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에게서 마지막 만남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왔어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만나줘, 제발. 저는 고민했어요. 만나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죠. 정리가 필요했으니까요.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어요. 남편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수척하고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죠. 고마워, 만나줘서. 할 말이 뭔데?
나 상담받고 있어. 정신과 상담.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 나한테 자기애성 성격장애 경향이 있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보는 게 병적인 수준이라고. 그래서 지금 치료받고 있어. 근데 알아? 치료받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 뭔데? 나는 평생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부모님도, 너도. 나는 그냥 사람들을 내 자존감을 높이는 도구로만 썼던 거야.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아야, 나는 너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 나는 좋은 대학 나온 똑똑한 아내라는 타이틀을 사랑한 거야. 너라는 사람 자체는 관심 없었어. 알아, 나도 알고 있었어. 정말? 응. 결혼 1년 차부터 느꼈어. 당신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비춰지는 당신의 이미지를 보고 있다는 걸. 남편은 고개를 숙이더니 이내 일어났어요. 이게 마지막일 거야. 나는 당분간 시골에 내려가 있을 거야. 부모님이 계신 데서 농사일 도우면서 좀 살아볼까 해. 그래. 잘 살아. 남편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미움도 연민도 아닌 그냥 담담함이었죠. 저는 주말이면 부모님을 뵈러 갔어요. 예전처럼 누군가 때문에 못 가는 일은 없어요. 서아야, 요즘 얼굴이 정말 좋아 보인다. 그래요? 엄마도요. 엄마는 이제 늙어서 그렇지. 근데 너는 진짜 예뻐졌어.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 아빠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서아야, 혹시 전 남편 소식 들었니? 아니요, 왜요? 아니,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다더라. 요즘은 유튜브도 한대. 농사 브이로그 같은 거. 그래요? 잘 됐네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편도 자기 길을 찾은 거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우연히 그 유튜브 채널을 발견했어요. 남편이 논에서 모를 심고 있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내기 하는 날이에요. 진짜 힘드네요. 근데 신기하게도 마음은 편해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요. 남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살게 됐는지는 예전 영상에 다 나와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저는 제 오만함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근데 알아요?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거든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냥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거요. 영상 속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죠. 댓글을 봤어요. 도연님 응원합니다. 진짜 솔직하시네요. 저도 반성하게 돼요. 이런 용기가 대단하세요. 저도 익명으로 댓글 하나를 달았어요. 당신도 행복하길. 사부. 충격의 반전.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서아 씨, 저 김수영 과장입니다.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제발 연락 주세요. 김 과장? 2년 만에 연락이라니. 무슨 일일까 궁금했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이미 정리된 과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이번엔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이길래 전화까지 하나 싶어 받았죠. 죄송합니다. 급하게 서아 씨한테 꼭 알려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뭔데요?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네? 도연 씨 일 말이에요. 제가 복수 때문에 했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사실은 저는 도연 씨 아내였어요. 뭐라고요? 정확히 도연 씨의 첫 번째 아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서아 씨는 두 번째 아내였어요. 도연 씨가 저랑 이혼하고 6개월 후에 서아 씨랑 결혼한 거예요. 말도 안 돼요. 남편은 제가 첫 결혼이라고.
거짓말이었어요. 저희는 2년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혼 사유가 뭔지 아세요? 그녀의 슬픈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제 친정 식구들을 무시해서요. 서아 씨가 겪은 것과 똑같아요. 비급이라느니, 토속적이라느니, 복잡하다느니. 똑같은 말들이었어요. 저는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참았어요. 서아 씨처럼 용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도연 씨 쪽에서 이혼을 요구했어요. 제가 재미없다면서요. 그걸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연 씨가 또 결혼했거든요. 뭐라고요? 시골에서 만난 여자랑이요. 그 유튜브에도 나와요. 그리고 지금 그 여자 부모님한테도 똑같이 하고 있대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 여자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도연 씨 전 부인을 찾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줬죠. 도연 씨가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같은 방식으로 망쳤는지. 세상에. 서아 씨, 우리가 속은 거예요. 도연 씨는 변하지 않았어요. 단지 더 영리해진 거죠. 유튜브로 반성하는 남자 이미지를 만들어서 또 다른 여자를 속인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하나 더요. 도연 씨가 서아 씨한테 보여줬던 그 유튜브 영상 있잖아요. 그거 전부 연출이었대요. 연출? 네, 도연 씨 아버지가 잘못을 인정하는 남자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꾸민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나중에 다시 취직할 때 유리하니까요. 말도 안 돼. 저도 처음엔 안 믿었어요. 근데 그 세 번째 부인이 증거를 보내줬어요. 도연 씨가 술 마시고 자랑했대요. 연기 잘했지? 다들 속았어 하면서요.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로, 배신감으로. 그럼 상담 치료도, 자기애성 성격장애도 다 거짓말이에요. 서아 씨, 우리 복수해야 해요. 진짜 복수를요. 어떻게요? 우리 셋이 모여서 그 자식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같은 방식으로 망쳤는지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죠. 안 돼요. 왜요?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서아 씨. 과장님, 저는 이미 제 복수를 했어요. 제가 행복해지는 것으로요. 그 사람이 진짜 변했든 거짓말을 했든 이제 제게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대신에 세 번째 부인에게 전해주세요. 떠나라고. 지금 당장이라고. 그리고 우리처럼 자기 인생을 되찾으라고요. 김 과장은 한숨 한번 크게 쉬더니 받아들였어요. 알겠어요. 전할게요. 일을 더 크게 키우지 않고 내려놓은 삶도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걸 하고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꿈꾸는 삶을 살아요. 이게 바로 돌싱의 품격이랄까요? 오롯이 나 자신으로 존재하면서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것.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말하고 싶어요. 만약 지금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관계가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나요? 아니면 점점 작아지게 만드나요? 사랑은 희생이 아니에요. 사랑은 성장이에요.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응원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집착이거나 의존이거나 습관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는 떠나는 게 답일 수도 있어요. 물론 떠나는 게 항상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떠나든 남든 그건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만 잊지 마세요. 어떤 선택을 하든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는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당당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이것이 바로 돌싱의 품격입니다.